안녕하십니까, 이영사입니다. 오늘은 억울하게 구속되었다가 누명을 벗고 무죄를 선고받아서 지금 자유로운 몸이 되셨습니다만, 그분들이 누명을 벗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말씀을 나눠보고, 보이스피싱 범죄의 추세 그리고 예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사님, 안녕하세요. 최근에 중국에 있는 지인들의 요청으로 환전을 해주거나 환전상을 운영하면서 불법 자금과 연결되어 구속된 제중동포들을 4건에서 5건 이상 무죄로 석방되게 역할을 해주셨는데요. 무슨 특별한 비결이라도 있나요? 무슨 특별한 비결이 있겠습니까? 저에게는 하나의 원칙이 있습니다. 일단 사건을 면담을 하게 되면 정말로 저 사람이 정말 이 범죄에 가담한다는 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정말 억울하게 당했는지 안 당했는지, 만에 하나라도 정말 범죄인 줄 알고 했다고 하게 되면 제가 그렇게 안 하죠. 정말 억울하다는 제 판단이 딱 서게 되면 그때부터 제 온 에너지를 다 쏟습니다. 정말 억울하게 당하는 일이 없도록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을 다 발휘해서 한번 도와주자, 그런 그 마음으로 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영사님, 주변에서 듣기로는 중국 친구의 요청으로 환전을 해주었던 분, 동대문에서 의류사입비를 수령하였다가 구속된 분, 환전상을 운영하였던 분, 광고를 보고 취업하셨는데 알고 보니 보이스피싱 조직에 관련된 동포들에 대해 무죄를 이끌어내셨는데요. 그런 사건을 취급할 때 어떤 마음 자세로 임하는지 알려주세요. 지금 옆에 있는 너 억울한 일을 당했었는데요. 지금 같이 찍자고 하니까 본인은 찍지 않겠다고 해서 지금 화면에는 지금 안 나오고 있는데, 환전상을 하면서 아주 진짜 억울한 일을 당했었습니다. 당시 건강이 좋지 않아가지고 한국에 있는 큰 병원에서 정기적인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본인도 이제 성인이 됐고 나이가 이제 40이 넘었는데 부모님께 부담을 드리기 싫어서 환전소를 오픈했던 것이죠. 근데 이제 보이스피싱 조직들에 의해서 환전소가 이용을 당한 겁니다. 예전에는 이제 고전적인 수법으로 이제 대포 통장을 이용해가지고 피해금이 대포 통장으로 받고, 그리고 일정 부분 그 대포 통장이 수사선상에 쓰면 수사선상에 그게 이제 노출이 되면 그때 이제 통장을 사용하지 않고 이랬었는데, 지금은 이제 한국에서 돈이 필요한 거, 하나 예를 들자면 동대문 시장의 의류 매입상, 그다음 면세점 대리 구매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중국의 은행으로부터 현금을 받아가지고 이제 직접 수령하고 그러거든요. 이제 환전상을 이용해서 이제 그들의 시스템에 이제 보이스피싱 조직이 아주 스며드는 그런 것이죠. 당연히 이제 수사기관에서는 환전소라든가 면세점 대리 구매상들, 그 사람들이 당연히 범죄에 가담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 과정에서 고의가 인정되면 범죄에 가담하는 것이 되는 거고요. 공범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처음부터 고의가 없었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당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는 자료를 찾는 데 집중해야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범행의 고의가 없었음을 여러 각도로 설명하고 이를 입증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 나름대로 역할을 열심히 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은 어떤 사건이었나요? 최근 2심에서 무죄받은 사건의 경우 1심에서 2년 6월에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1심 공판 단계에서 저를 찾아왔었습니다. 근데 이미 수천만 원의 돈을 들여가지고 다른 변호사를 선임했고 사건이 진행 중에 있는데, 제가 중간에서 사건을 맡는다는 게 그 당시에는 크게 마땅치 않았고, 다만 제가 이렇게 했죠. 괜히 나한테 돈 더 쓸 필요 없다. 충분히 대응해서 잘 대응하시기 바란다. 그래서 돌려보냈죠. 만에 하나 1심 결과가 좋지 않으면 그때 나를 찾아와라. 근데 결과 1심에서 2년 6월에 실형을 받았던 겁니다. 그때 제가 사건을 맡으면서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내 결과는 장담할 수 없다. 다만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고 얼마나 이 사건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하는지 그 과정은 충분히 보여주겠다.
그리고 이제 밤이고 낮이고 막 쉬는 날도 없이 계속 나가가지고 기록 검토하고, 그다음에 그간 신경 쓰지 않았던 부분도 직접 발품을 팔아가면서 여러 가지 확인서도 받고, 또 그 피고인 되시는 분의 친구들한테 동대문 시장 거래처 사장님도 나눠서 확인서도 받게 하고 여러 가지 조치를 했었죠. 결국 진실은 통한다라는 신념으로 이제 일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들도 저에 대한 믿음을 주셨고요. 근데 선고가 있기 얼마 전에 이제 그분들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했죠. 영사님께서 얼마나 열심히 우리를 위해서 일을 도와주셨고 일을 처리하셨는지 내 과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그래서 결과를 떠나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다만 검찰이고 법원이고 우리 동포들을 우리 중국 사람이라고 믿어주지 않는데 자꾸 지금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로는 그냥 잘못한 건 없지만 그래도 일정 부분 인정하고 감형을 받는 게 어떻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럼 나 속인 거 있느냐? 정말 알고 있느냐? 그거 아니지 않느냐? 그런데 왜 감형받기 위해서 사실이 아닌 걸 사실인 것처럼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냐? 그건 옳지 않다. 결국 진실은 이긴다. 끝까지 나를 믿고 한번 가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 결론이 무죄 판결이 났었습니다. 저도 큰 보람을 느꼈고요. 지금 오늘 저희 사무실에 놀러온 그 사건 이후로 항상 저는 아주 친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항상 옆에서 볼 때마다 보람을 느낍니다.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최근 무죄 판결을 받으셨는데 이 형사님께 많은 고마움을 느낀다고 알고 있는데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고 와서 살면서 선전으로 가다가 긴급 체포도 당하고 시장에도 다 있다 보니까 변호사를 구하게 될 때 처음에는 변호사 사무실을 썼는데 변호사 사무실에서 변호사도 제 말을 제가 외국인이다 보니까 제 말을 믿어도 안 주고 사건이 무용무용하게 지나가고 있었는데 최종적으로 변호사를 같이 하고 영사님을 만나서부터 사건이 잘 진행되고 영사님께서 다른 건 아니더라도 꼭 제가 억울한 걸 알고 제 말을 믿어주시고 증거나라 같은 것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열심히 기록한 것 하나하나 보내서 최종적으로 저한테 무죄를 받아줬습니다. 저는 여태까지 한국에 대해서는 너무 좋은 인상을 얻고 특별히 한국 사람들에 대해서도 좋은 인상을 얻었는데 영사님 만나면서부터 한국 사람들에 대한 인상도 바꿔지고 하여튼 우리 영사님한테 고맙게 생각하십니다. 제가 잘할게요. 솔직히 한국의 법조인, 판사, 검사, 변호사들은 재외동포들이 억울하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경우라도 당연히 범죄에 가담하였다고 판단하고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최근에 그 무죄 받은 사건의 선고가 있기 전에 아까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피고인의 주변 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중국 동포들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관이 되면 한국 법원이나 검찰은 무조건 의심부터 한다. 당연히 죄를 지었다고 판단하는데 계속 우리 억울하다고 할 게 아니고 그럼 더 안 좋게 볼 수 있으니까 억울하지만 어쩔 수 있냐? 감형 받기 위해서 방향을 바꾸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그 즉시 한마디 했습니다. 만약 나쁜 일인 줄 알고 죄를 지었으면 인정하세요. 나는 진실을 통한다고 봅니다. 하지 않았는데 왜 했다고 그러십니까? 안 했으면 왜 오해를 받는지에 대한 그 원인을 제거하는 증거를 찾고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데 집중을 해야지 왜 그냥 미리 겁부터 먹고 말이지 잘못도 안 했는데 잘못했다고 인정을 해야 되느냐, 이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제가 대응을 했었습니다. 물론 외국 국적이 연기다 보니까 오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실은 통합니다. 그 진실이 통하게끔 열심히 도와드리고 자료도 찾고 증거도 찾고 하는 게 제 역할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사님, 사무실에서 무슨 업무를 하시나요? 제가 검찰 시절부터 그 친분이 있던 우리 지인들로 구성된 법무법인 해원에서 제가 고문 역할을 하고 있고요. 중국에 있는 그 중정청대 율사사무소의 한국 대표처 고문도 맡고 있고, 제가 취급하는 사무는
형사사건, 민사사건 등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 부분에서 법무법인 회원과 함께 법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직접 제 명의로 운영하고 있는 물무사 법무사 사무소에서는 소송, 집행, 부동산 등기, 파산, 회생, 기업 법무, 성년 후견 등의 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회원의 유능한 변호사들과 제가 손을 잡고 억울한 분들의 사건을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해 돕겠다는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많이 성원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최근에 어떤 수법의 보이스피싱 범죄가 발생하고 있는데 그 예방법은 무엇인가요? 예전에는 수사기관 금융감독원을 사칭한 고전적인 범죄였는데 최근에는 그 수법이 날로 진화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발생한 신종 수법 몇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최근 국세청에서 위장한 메일을 발송해 계정 정보를 탈취를 시도하는 피싱 수법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 수법은 국세청 발신으로 위장한 이메일 주소를 사용하여 마지막 경고라는 제목의 메일을 발송하고 로그인 비밀번호가 수신 당일 만료되니 계정이 잠기기 전 비밀번호 유지를 요구하고 메일에 포함된 같은 비밀번호를 유지, 버튼 클릭 시 가짜 국세청 로그인 화면으로 이동하고 사기법은 메일 수신자가 로그인을 하면 계정 정보를 탈취하는 수법입니다. 이에 대해서 유의해야 할 사항은 로그인 화면 연결을 통해 계정 정보를 요구하는 메일을 받으실 경우에는 해당 메일을 즉시 삭제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최근 금융감독원에서 유튜브를 통해 은행 직원을 사칭해 가짜 은행 사이트 접속을 유도한 후 자금을 편취하는 피싱 수법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 경고를 발령했습니다. 그 수법은 사기법은 구독자 수가 많은 유튜브 채널을 구매 후 은행 직원을 사칭해 금융상품을 홍보하는 것처럼 위장하고 자극적인 제목과 허위 추천 댓글로 피해자를 현혹하여 실제 은행과 유사한 피싱 사이트 접속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은행에서 금융계좌를 개설하는 것처럼 착각하게 하여 연락처,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탈취하고 있습니다. 금융상품 가입을 위한 예치금을 가상계좌에 입금하도록 유도하여 자금을 편취하는데 유의할 사항은 금융계좌를 사칭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불필요한 개인정보 제공을 요구하고 가상계좌로 이체를 요청할 경우 무조건 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최근 피싱 사례로는 건강검진 결과를 확인하세요라는 종합검진공단 사칭 스미싱이 발생했고 통장이 범죄에 연루되어 현금을 인출해 전달하라는 검찰 사칭 보이스피싱도 발생하고 있고요. 귀하의 계정이 해외 지역에서 로그인되었습니다라는 카카오팀 사칭 이메일 피싱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본인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됐다라는 검찰 수사관 사칭 보이스피싱도 최근 울산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아무튼 날로 진화되는 이런 보이스피싱, 스마트 피싱 보호를 위해서는 구글 플레이나 앱스토어에서 스마트 피싱 보호를 검색하시면 그에 대해서 예방법을 설명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동포분들을 위해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제 질문에 성의 있는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제주도 동포 여러분께 중국에서 제가 영사 활동을 하면서 많은 도움을 받았었습니다. 그 작은 도움을 한국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포분들께 조금은 보답을 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믿어주시고 성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